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7월 2일 모르면 손해보는 오늘 정보는 바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대출, 그리고 소상공인 아니더라도 주담대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최저신용자, 이런 과거 대출 연체 이력이 있으신 분들 포함해서 이런 분들과 관련된 대출 정책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 또한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자, 7월 1일부터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 보증의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됐고요. 보증 한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요 내용 제가 6월달 초인가요? 6월달 중순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내가 물어론 봤는데 신용보증재단에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대더라. 그래서 저한테 댓글 주신 분 있죠. 제가 조금 빠릅니다. 너무 빨라서 문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7월부터 들어가요. 근데 아직 그 공문이 각 지역에 안 퍼져갖고 지역 보증센터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들어갔어요 이미.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이미 7월 1일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 18일부터 7월 18일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공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빨라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들어갔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안심전환대출, 이게 왜 오늘 말씀드리냐면 제가 어젠가요 그저께 그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금융정책들 바뀐 것들 이렇게 한번 요약 설명해드리고 여러분께 혜택 받을 수 있는 내용들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안심전환대출은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짧게 이게 안심전환대출이 뭐냐면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있죠. 이 변동금리를 이제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이거든요. 이번에 이게 들어갔어요. 2차 추경 때. 근데 소상공인과 관련이 없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제가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만약에 관심들이 많으시면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안심전환대출 얘기 좀 해달라고, 자기 주담대 받았는데 너무 부담된다 이거죠.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셔서 그럼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이게 진짜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오늘 안심전환대출이 뭐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정리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요번에 들어갔어요. 요번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최저신용자예요. 말 그대로 진짜 최저. 옛날로 보면은 진짜 이게 대출 이 연체 이력까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은행 가면 전혀 취급을 안 해주고요. 어디든 가든 대출 안 해주는 최저신용자를 위해서 특례보증 상품이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이 많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고, 요약 설명이에요. 소상공인 소기업 특례보증이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7월 1일부터 들어가고요. 특례보증 상품 중에서 이제 7월 18일부터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들어가는구나 실제. 이거 맞구나. 그 다음에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게 있구나. 내가 변동금리인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구나. 이런 대출 상품이 있구나. 최저신용자, 나 최저신용자인데 나를 위한 보증 상품이 있구나.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제 몰라서 못 찾습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요약 설명해드렸으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시간 있으신 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아주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간 되신 분들 여러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였어요. 어제 이제는 그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이제는 공문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주요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한다. 보증 한도를 상향한다. 사실 이거 제가 6월달에 이미 다 했던 내용입니다. 브릿지 보증, 특례보증,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이거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굉장히 관심 많으셨죠. 요거 두 개.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고, 이거 두 개 실제 지역보증 신용보증센터 신용보증재단에 물어봤는데 금시초문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댓글로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는데 아직 제가 너무 빨라서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공문이 나왔어요. 어제. 예, 너무 느려요. 사실 이렇게 제가 너무 빨라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는 공문이 나와서 7월 1일부터 들어가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 같은 경우에는 7월 18일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소상공인과 너무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서. 자, 브릿지 보증이 뭐냐면 보증 만기가 6개월 이내 도래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폐업 소상공인 전체로 지원 대상. 이거 바뀐 내용만 이렇게 요약 설명이 되어 있네요. 바뀐 내용만. 그래서 요거를 그냥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네, 상세하게. 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일상회복과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언제부터요? 7월 1일부터 브릿지 보증, 중저 신용 특례 보증, 7월 18일부터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증 한도를 상향하기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죠? 언제부터요?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예전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은 다 이제 준비를 해놓으셨을 거예요. 아, 요런 게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저한테도 질문 많이 주셨었죠. 그래서 미리미리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는데 7월 1일에 공문이 나왔다니까요. 이렇게 보도자료가. 그러니까 정보가 느리신 분들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건 빨리 받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냥 계속 모니터링 해주셔야 됩니다. 브릿지 보증이 뭐냐 이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브릿지 보증은 지역 신보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자, 자기 해당한지 보세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일시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 보증을, 자, 빨간 글씨를 제가 친 겁니다. 중요해서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뭐 한대요? 전환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폐업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 그 지역 신보 보증, 그러니까 지역 신보에서 보증받고 대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폐업하면 갚아야 됩니다. 이거 바로 그냥 상환하라고 날라요. 그래서 이게 무서워서 폐업을 못 하신 분도 상당합니다. 고정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폐업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폐업하면은 뭐냐면 이거를 대출 받은 걸 토해내 갚아야 되거든요. 상환하셔야 돼요. 이게 겁나서 폐업을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보증이 브릿지 보증이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업자 보증을요, 내가 일단 대출 받았을 때는 사업자 입장에서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온 건데 내가 이제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폐업하면 그럼 당장 이제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개인 보증으로 전환시켜서 그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이제 대출을 그대로 이제 유지시켜주는 상품이에요. 이게 브릿지 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어떤 게 바뀌었냐면 지역 신보의 보증 이용 중 폐업한 사업자로서 보증 만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 브릿지 보증이 대상이었어요. 한마디로 보증 만기가 이제 6개월이 남아 있는 것, 그 이내에 6개월 이내의 것을 대상이었는데 이 브릿지 보증이 대상이었는데 기한 요건을 삭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증 만기와 관계없어요. 폐업한 소상공인 전체가 브릿지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오프라인 모임을 하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 게 제가 그저께 있었잖아요. 오프라인 모임이. 제가 왜 어제 오늘 계속 왜 대출 얘기를 많이 하죠? 소상공인과 관련된 대출 얘기를 왜 많이 하냐면 오프라인 때 만났던 많은 분들이 끝나서 오프라인 모임이 끝났는데 남아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막 줄 서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대출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당장 너무 갈급한 거예요.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소상공인과 관련된 대출이죠. 그러니까 당장 막 갚아야 되는 분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인 거예요. 폐업해갖고 아니면 사업자를 변경해서. 브릿지 보증이 있습니다. 알면 다 돈이에요. 그죠? 폐업한 소상공인 전체가 이제 브릿지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당장 내가 지금 대출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분이 그날 오프라인 때 모임 때 남아서 물어보셨거든요. 저한테 막 정말 힘들다 이러면서 브릿지 보증을 한번 꼭 알아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이게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7월 1일부터. 이해되시죠? 그래서 꼭 알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상품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인데 내가 앞으로 뭐 폐업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보증 상품을 꼭 기억하셔서 혹시 이런 경우 정말 낭패거든요. 갑자기 뭐 몇 천만 원을 갚으라 그러니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서 대출 받은 건데. 그럴 때 브릿지 보증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이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 깁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길어요. 왜? 상세하게 제가 해드리잖아요. 상세하게. 그래서 내용 길어요. 자,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신용이 하락한 중저신용입니다. 자, 중저신용 따라가 볼까요? 별표 있네요. 별표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이 839점 이하예요. 개인 CB 등급 기준,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거에 요즘에는 신용 평점을 합니다. 등급은 사라졌어요. 지금 이제 등급 안 하는데 과거 등급 4에서 10등급이신 분들. 아무튼 간에 지금은 839점 이하이신 분들. 이분이 중저신용자예요. 그죠?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 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 뭐예요? 중저신용 신용보증 지원 특례 보증 상품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과거에 이랬어요. 방역지원금 수급 요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받으려고 그러면 방역지원금을 받았어야 했어요. 이게 조건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매출이 감소하고가 돼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증빙하냐 이거야. 좋아,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매출 감소했다고 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방역지원금 수급 요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뭐예요? 삭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방역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중저신용 소기업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특례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이렇고요. 이거 말이 이렇지 이거 막상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제인가요? 댓글 주셨는데 교수님 때문에 이거 어제 이제 7월 1일부터죠. 그래서 어제 남겨주셨구나. 7월 1일 어제부터 들어가서 교수님 덕분에 이거 대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래. 우리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지. 여정님 덕분에 이거 참 대출 잘 받아서 정말로 기묘하게 아주 뭐 중요한 순간에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들어갔다 모르고 있었다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특례 보증 어떤 거 아시겠죠? 과거에 방역지원금 요 조건 때문에 내가 이걸 못 받았는데 이제는 그 조건이 삭제했으니까 특례 보증을 중저신용자라면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인데 근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서류 제출이라든지 조건 자체가 또 요건 없어졌다 하더라도 뭐 말 그대로 839점 이하라고 하지만은 과거에 제가 이게 이번 연도 1월부터 들어갔던 거거든요. 사실 이게 특례 보증 같은 경우는 중저신용 이게 1월부터 들어갔었어요. 이미 있는 상품이에요. 근데 요게 요번에 바뀐 겁니다. 방역지원금 수급 요건에 빠져버린 거예요. 7월 1일부터 확대가 되는 거죠. 더. 그래서 과거에 지원했는데 떨어지신 분들 있죠. 이거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근데 제가 자꾸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정부의 보증을 받아서 대출 받는 거는요. 서류가 항상 준비돼야 돼요. 근데 그 서류 준비하는 거를 어려워하시고 그걸 귀찮아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좀 이따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 무조건 전화를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데 거기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 주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다음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이 있습니다. 자,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은 중신용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방역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에 지원 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수급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기존의 소진공의 희망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천만 원 보증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별표 또 너무 중요해요.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 이게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은 뭐냐면요. 여기는 중저신용자죠. 그러니까 특례 보증이죠. 이거 말고 과거에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희망 대출. 중저 희망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정 패밀리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전혀 모를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저 신용자를 위해서 희망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1,000만 원 대출해 줍니다. 1,000만 원. 이런 분들은 요거는 직접 대출이에요. 소진공에서 이루어집니다. 소진공에서. 근데 희망 플러스는 뭐냐면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고신용자. 그래서 여기서 중신용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고신용자들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것도 해주는 건데, 아무튼간에 이번에 뭐가 바뀌었냐면 볼게요. 자 볼게요. 자, 운전자금의 보증대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해줬어요 이번에. 그죠? 과거에 1,000만 원 이게 상품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상향해줬고요. 또한 기존의 본 특례 보증을 이용하여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더 추가하여 지원합니다. 자, 이거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희망대출 받으신 분들 있죠? 본인 아시죠? 본인 희망대출 받으신 분들은 1,000만 원 더 보증받아서 더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난 요번에 처음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희망 플러스 처음 들어가. 나 이번에 고신용자에서 처음 들어가. 이런 분들은 뭐예요? 2,000만 원까지 늘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증 한도를. 자,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 개정사항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방역지원금 수급자가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예요? 손실보전금 수급자로 더 늘려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중신용자 옛날엔 기존에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야? 추가 1,000만 원 돼서 총 2,000만 원이 된 거죠.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2,000, 처음부터 2,000인 거예요. 그래서 중신용자 2에서 5등급, 그 다음에 저신용자 6에서 10등급에서 이거는 소진공 희망대출, 이게 저신용자 대상입니다. 소진공 희망대출, 그 다음에 중신용 2에서 5등급이신 분들, 이게 뭐예요? 희망 플러스 특례보증. 근데 이게 이제 한 칸이 더 늘어난 거죠. 1,000만 원. 그죠? 원래는 여기까지였잖아요. 그다가 더 늘어난 거야. 1,000만 원 추가로 중신용자 원래 받을 수 있고, 그럼 저신용자들은 옛날에는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담보를 해주는 겁니다. 추가로 뭐 해주냐면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어디서?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래서 요렇게 빨간, 이게 파란 게 아닙니다. 여기가 파란이 생기면 소진공에서 해줬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 빨간 거잖아요. 빨간 거. 희망 플러스에서 보증 상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빨간색인 겁니다. 이렇게. 이게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여정님 어려워요. 그러시면 그냥 전화해. 그냥 어디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그냥 무조건 전화하세요. 그냥. 어차피 신청하려면 상담 받으셔야 돼요. 이게 뭐 가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먼저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개의 상품은 다. 이번 브릿지 보증, 중저신용, 특례보증 지원 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보증 신청 접수 건부터예요. 그죠? 여기 보시잖아요. 보증 신청 접수 건부터.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6월 달에 제가 그래서 이미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이제 공문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제 방송 보고 그런 얘기 없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막 댓글 달아주셨죠. 아직 뭐 얘기가 없다, 지역신용보증재단. 그래서 좀 되게 답답했습니다. 이게 7월부터 들어갈 텐데 이걸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접수건부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 급하신 분들은 어제부터 바로 이제는 접수 밟았으면 좋았겠죠. 그래서 미리 영상을 보신 분들 아마 했을 겁니다. 제가 7월부터 들어간다고 말씀 드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 빨라요. 빠르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죠. 미리 알려드리는 거죠. 아직도 신용보증제, 지역 신용보증에 공문이 안 떨어진 거를 저는 이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그렇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우리 여정 가족님은 아시죠? 여기는 이제 이름이 나오네. 아이고, 이름이 나오네. 이름 안 나오는데 없나? 아무튼간에 이거는 KTV입니다. KTV가 어디죠? 정책 방송이에요. 나라 방송이에요. 나라 방송. 나라에서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소개하고 정책을 풀어주는 방송인데,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는 하잖아요, 방송을. 그래서 이름이 다 공개돼 버리네. 이름 가려야지. 그래서 뭐 요거는 최근에 6월 22일에 있었던 이제
이번에 그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 A부터 Z까지 다 풀어드렸죠. 예,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시청자들에게 어떤 점이 바뀌었고 이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이라서 이제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정책을 풀어줘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안타까운지 아시겠죠? 예. 제가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 아시겠죠? 진짜 좀 이렇게 방송을 제가 드리는 정보를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뭐 유튜브를 제가 막 홍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면은 진짜 이게 다 돈이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미리 보시면 보증 신청 접수권부터잖아요. 이거 나중에 들어가면 진짜 오래 기다리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보증 신청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일이 엄청나게 밀려요. 나중에 이게 아시죠? 이게 누적된다고. 이게 담당자들이 일이 누적이 돼갖고 이게 시간 갈수록 점점점 느려져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내가 저 상품 빨리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7월 1일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 월요일부터라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미 6월부터 제가 이거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준비하신 분들이 이미 하셨을 겁니다. 자, 브릿지 보증, 중저 신용 보증은 7월 1일부터고요. 특례 보증,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은 7월 18일부터입니다. 자, 날짜 기억해 주세요. 7월 18일이에요. 희망 플러스 특례 보증 뭐요? 1천만 원 더 하는 거. 중저 신용자가 아니라 중신용자 이상. 희망 플러스는 중신용자 이상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고신용자입니다. 그러니까 2등급 뭐 이런 분들. 특례 보증. 자, 이런 건 7월 18일. 아시겠죠? 자, 요거 하는데 자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 전화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디 가서 접수를 받는 게 아니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먼저 그 상담을 받으셔야지만 진행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꼭 전화를 하셔갖고요. 자기 지역이 있어요. 전국 17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전화를 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1588-7365번이에요. 다시 한번 1588-7365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먼저 꼭 받아보시라. 그럼 내가 대상자인지 아니면 가능한지 안 한지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여러분 좋은 제도를 낸 겁니다. 저는 정말로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뭐예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로. 예? 중저 신용자를 위해서, 소상공인 위해서, 중저 신용 소상공인 위해서 이런 특례 보증이 더 나았다는 거, 더 넓혀졌다는 거. 정말로 저는 이번에 많이 바뀌었는데 굉장히 칭찬 많이 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로. 그래서 꼭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럼 이번에 바뀐 것 중에서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좋은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거 같이 이제 좀 보고 또 오겠습니다. 예, 큰일 났어요. 오늘 벌써 22분 지났습니다. 23분 지났어요.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게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또한 제 구독하신 분들, 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게 이렇구나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있고 나에게 해당되네. 그리고 뭐야? 액션, 행동을 하셔야 돼요. 항상 뭐든지 행동하는 사람이 취하는 겁니다. 가지는 거예요. 자, 금융부분 민생지원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다 말씀드렸었고, 이거 다 말씀드렸었죠. 채무조정 프로그램 그저께 말씀드렸었죠. 저금리 대안대출도 말씀드렸죠. 요거 말씀드렸어요. 요게 이제 소상공인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근데 요거 제가 말하고 나서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이제 할 얘기 많습니다. 예, 요거 진짜 할 얘기 많아요. 진짜 이거 지금 얘기할까 말까. 열받는 게 하나 있어요. 열받는 게. 예. 아니야. 쓸데없는 얘기라고 넘어갈게요. 자, 끝나고 나서 저 정보 다 드리고 나서 나중에 기억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뭐 햇살론 뉴스는 이제 청년들, 저소득 청년들 도와주는 거라서 넘어가고요. 이런 거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하시는 유튜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담당해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것도 제가 지원 정책들 소개하라면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영상 취지랑 맞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이거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안심전환 대출인데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요런 게 있어요라고 넘어갔는데 댓글에다가 여정리 안심전환대출 무조건 꼭 해주세요. 저 지금 주담대 받았는데 이게 뭔지, 그리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싶은데 요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라는 분이 많으셔서, 자, 요거랑 요거 최저신용자 요 두 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꼭 알아도 되는 내용이라서 요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안심전환대출 먼저 들어갈게요. 안심전환대출. 자, 안심전환대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그죠? 그래서 안심전환대출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담대가 있다 하신 분들 있죠. 주택담보대출. 자, 이걸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상인 겁니다. 근데 어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 자, 변동금리로 받으신 주담대를 원금 이자 상환 부담 경감 지원이에요. 그리고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리스크 해지하는 겁니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금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이번에 더 오르죠? 7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금통리에서 금리 올릴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0.5% 올릴 거예요. 0.5%포인트 정도 이제 올릴 겁니다. 예. 그거보다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진짜. 왜냐면 미국 금리랑 역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역전 당하거든요. 이번 달에 역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올릴 수가 없을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그러면은 시장금리 높아지겠죠. 당연히 기준금리 높아지니 당연히 시장금리 높아지죠. 은행금리 높아집니다. 예. 금리 상승 위험이 되죠. 이거를 리스크 해지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방식 보겠습니다. 자, 주택금융공사의 MBS 유동화, 그러니까 주택담보 유동화인데 펜이 안 움직이네. 네. 자, 유동화 증권이죠. 이거 왜 이러네요. 왜 이래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거? 갑자기 뭐 해킹당한 줄 알았어. 자, 유동화 증권인데 주택금융공사의 MBS,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어려운 얘기를 해서 그냥 개념만 설명됐습니다. 아무튼간에 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로 대안하고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동화 증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여러분께서 이제 은행 가서 대출 받잖아요, 그죠? 대출 주담대 받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주담대를 해줍니다. 돈이 커요. 몇 억대잖아요. 주담대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채권이 있거든요. 예. 그 채권을 가지고 주택금융공사에 그 채권을 이제는 맡깁니다. 그럼 주택금융공사가 그 채권을 가지고 유동화시켜요. 한마디로 시장의 하나의 상품으로 만듭니다. 그걸 그저 이제 투자 받아서 재원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동화의 개념인데, 모기지죠. 모기지 상품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다 넘어가고요. 아무튼간에 그냥 나라가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 은행에서 그 권리를 나라가 그냥 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라가 사줘서 그냥 이거를 가지고 그냥 뭐 상품으로 만들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준다. 예,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방식이 뭐냐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유동화를 시켜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로 대안해주는 거. 그래서 추가 금리 인하가 되는 겁니다. 자, 2022년, 23년 중 주택가격 최대 9억 원까지 저가순으로 지원하고요. 4억 원 이하의 저소득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 우대 제공. 요 우대형인데 요건 좀 이따 나오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시행 시기 하반기 중 시행입니다. 이거 곧 시행됩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10월입니다. 이것도. 예, 10월에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안심전환대출이에요. 안심전환대출. 자, 우선 2022년 중 20조 원 먼저 들어가고요. 23년에 최대 또 20조 원 들어가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대상이 중요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제1, 2금융권 변동금리 혼합형 포함입니다. 혼합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담대 받았을 때 혼합형이 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 전환이에요. 예를 들어서 30년 만기 시 5년간은 고정금리였다가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한마디로 혼합형 금리는 뭐냐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변동금리로 받기도 하고요, 고정금리로 받기도 하는데 혼합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5년간은 고정금리였다가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거죠. 자,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우리가 실전적으로 봤을 때요. 일단 나는 이제는 상환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상환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변동금리를 받아요 일단. 왜냐면 일단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더 싸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5년간 고정금리는 뭐냐면 이게 사실 고정금리가 더 금리가 세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압박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혼합형을 많이 쓰곤 합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로 조금 더 금리가 조금 더 높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제는 안정적으로 이제 그 금리 상승기에 지금 금리 상승기잖아요. 그래서 혼합형 이용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금리 상승기 같은 경우에는 혼합형을 이용해서 금리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죠. 왜? 5년간 고정금리잖아요. 아무리 금리가 높아져도 나는 처음 받았던 금리로 5년간 갖고 가니까 이렇게 금리 상승기에는 사실 혼합형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금리 하락할 때 주담될 때는 혼합형이 오히려 손해죠. 왜? 고정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변동금리를 갖고 가시는 거죠. 그럴 때. 아무튼 간에 뭐 투자 얘기는 아니니까 오늘 투자 얘기는 아니니까 뭐 이런 얘기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실전이죠, 실전. 아무튼 이게 혼합형이에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포함입니다. 자, 이런 게 지원 대상이고요. 낫네? 그러실 거야. 나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은 시가 4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저가순 순차 신청이에요. 지원 대상 선정되고요. 소득은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잠정입니다. 대출 한도는 2억 5천만 원. 이것도 잠정인데 최대 2억 5천이에요. 자, 금리. 대출 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3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그러니까 0.3%겠죠? 인하 고정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5월 기준이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3% 인하 고정금리라고 되어 있네요. 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이렇게 되어 있죠. 보금자리론 금리 따라가 보니까 2022년 5월 기준 4.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진짜 한도 끝도 없다. 그죠? 근데 여러분 다 상식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서민형 주택담보대출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디딤돌 대출, 적격대출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부동산 공부 한번 조금만 우리 맛배기로 하시겠어요? 자, 그냥 여러분 시간 너무 더워요. 지금 너무 더워서 자,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좋아요. 그냥 공부하는 김에 우리 잠깐 더 봅시다. 그냥 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가보시면은 이제 주택금융공사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주택금융공사 여기 가보시면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우리나라의 서민 주택담보대출의 대표격이에요. 나라가 해주는 거죠. 나라가 해주는데 서민이다 보니까 조건도 까다롭고요. 근데 조건이 까다롭지만은 대상자 까다로운데 그 대출 해줄 때 진짜 너무 좋은 상품들 많아요. 이자가 일단 너무 싸고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그 다음에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부동산 처음 하신 분들한테는 일단은 은행 가기 전에 먼저 자기가 해당되는지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까 거기서 나왔던 보금자리론이 요겁니다. 요거고 대표적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많이 이제 책정을 하는데 일단은 보금자리론이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에게는 무주택자, 2주택자 포함해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장기죠. 40년까지 3년 중도산수수로 3년 슬라이딩 어쩌고저쩌고 나오고서 대출 한도가 3억 6천까지 나오는데 이거를 왜 받죠? 조건이 되면 금리가 싸니까. 금리가 쌉니다. 한번 보고 올까요? 금리가 싸니까 보니까 유보금자리론 이게 40년짜리가 4.85네요. 그 다음에 10년이 4.6%. 보통 이제 30년짜리 많이 받으시거든요. 7월 기준이네요. 7월 기준이니까 이제 이번 달 기준이네요. 그죠? 7월 2일이니까. 요번에 이제 바뀌었는데 30년짜리가 4.8%.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하면서 보금자리론이 4.8%? 음성. 와, 이게 장난 아니구나. 예. 이 보통 보금자리론 막 예전에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막 1% 막 이랬거든요. 진짜 2% 이랬거든요. 와, 진짜 4.8%면 진짜 지금 시장금리보다는 물론 싸지만은 그만큼 금리가 높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요게 이제 보금자리론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 주담대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오셔서 요거 상품들을 알아보시면 돼요. 그 얘기예요.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래서 보금자리론도 싼데 이거보다 최대 0.3%포인트 정도 더 인하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0.3%포인트 정도 더 내려준다는 뭐 그런 얘기겠죠. 5월 기준이 4.4%였는데 지금 막 4.8인가요? 예, 와, 금리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게 이제 우대형 기준이고, 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뭐 소요 재원이 한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된다. 그래서 요거 아시겠죠? 안심 전환 대출. 그래서 대상자 보시고요. 내가 해당되는지 보시고 해당이 된다 그러면 내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마 지금 변동금리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번 연도 말에 8%짜리도 나올 가능성 큽니다. 예, 변동금리 지금 시장에서 한 7% 나왔죠. 지금 그래서 연말에 뭐 주담대 8% 나오느냐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연말에 8% 나오면 이거 보시면은 거의 한 반타작 아닙니까? 금리가 훨씬 더 유리하죠. 사실 고정금리로 이럴 때는 고정금리 갈아타는 거거든요. 금리 상승기에는 변동금리보다는 당연히 고정금리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하죠. 그래서 고정금리로 가는 겁니다. 딱 요거죠. 그래서 혼합형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런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이게 안심전환 대출인데 사실 서울에서 하기에는 어려워요. 시가 4억 원 이하다 보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그 큰 혜택이 없죠. 대부분 이제는 시가가 4억 원 다 넘어가시니까. 하지만은 본인이 이제는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이신 분들은 정말로 뭐 좋은 혜택이 된다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는 그 안심전환 대출이고요. 그 다음에 저신용자 우리 지원 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저신용자요. 이게 보세요. 저신용자가 아니에요. 최저신용자예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입니다. 자, 이게 뭔지 볼게요. 자, 금리 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더라. 그래서 나온 게 이 사업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방식 볼까요? 지원 대상을 최저신용자로 집중하여 지원하는 특례보증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겠다. 자, 시행 시기 하반기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월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자, 지원 내용안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가볼게요. 최저신용자예요.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입니다. 진짜 최저예요. 저는 이거가 박수칩니다. 진짜. 왜냐하면 최저신용자들은요 거의 뭐 불법 사금융이에요. 진짜. 대출 나올 데가 없어갖고 돈은 필요한데 나올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불법 사금융으로 가거든요. 사채. 이런 분들 구제해야 돼요. 이런 분들 더 악순환이 되니까. 이런 분들에게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 서민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 왜? 기존 정책 서민 상품 왜 어려워요? 과거 대출 연체 이력 보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도 해당하는 게 뭐예요? 최저 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 상품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주위 분들에게 좀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예.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이고요. 상환 방식 5년 또는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 상환입니다. 거치 기간 최대 1년, 이자만 갚는 건 최대 1년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 원리금 분할 상환 들어간다는 거. 보증 비율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을 해요. 90% 보증도 아니고 100% 보증을 합니다. 사고 난다는 게 뭐예요? 못 갚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사고 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주가 못 갚는 거죠. 근데 그러면 뭐가 돼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0% 보증 쓰기 때문에 얘네가 갚아주는 거죠. 보증은 서주니까 100%. 금리는 셉니다. 왜냐하면 최저신용자이기 때문에 금리가 세요. 15.9%를 기본으로 합니다. 대출 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가 되고요. 성실 상환한다 그러면 매년 3%포인트 정도 인하가 되는 거고요. 매년 1.5%포인트 정도 인하. 이게 슬라이드형 방식이죠. 예, 매년 이렇게 이자를 깎아주는 방식이 우리의 슬라이드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슬라이드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매년 3%포인트 정도 인하된다.
5년 대출기간 5년짜리는 매년 1.5%포인트 정도 인하가 된다. 공급금연은 2,400원 정도 된다더라. 그래서 이거 저는요 이 상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최저신용자들 위해서 이런 상품들이 솔직히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방송에서 말 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런 상품 고안했을 때, 이 상품 고안했을 때 과연 최저신용자들이 갚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나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분들이 갚을 수 능력이 없다는 전제 조건하에 아마 이 상품을 냈을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사고 날 준비를 이미 하고 있어요. 이거는 못 갚을 거다라고 이미 이제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최저신용자예요.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불법 사금융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사채시장으로.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막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이 더 악순환이 되니까 이거를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당장 급한 거 1,000만 원까지 받아서 급한 거 처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저는 물론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느냐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일부에서는 왜 최저신용자 나라 돈 가지고 최저신용자를 왜 도와줘야 되느냐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건 너무 필요한 상품이고요. 정부가 정말 잘했다라는 봅니다. 고리를 끊어내야 되거든요. 진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데 당장 급한 걸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잘 나온 상품이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냐면 꼭 해보세요. 이게 꼭 도전을 해보시고 알아보시고 상담 받아보시고 어떤 분들은 막 자존심 상한다는 분도 있는데 지금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요 자존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알아보셔서 혜택을 좀 받으시길 정부가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도와주겠다 하니까 꼭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리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 안심전환대출, 그 다음에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꼭 여러분 해당되신 분들 도움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열받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열받는다는 게 뭐냐면 그냥 이제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 회생법원이 서울시에 있는 겁니다. 서울시 회생법원이 이제 코인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 파산하시는 분들 있죠. 파산하시는 분들. 그래서 코인과 요거를 구제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좋아요. 당연히 뭐 정말 어려우면 이거를 이제는 이런 분들 실패해서 구제하는 거 뭐 그거는 그거는 나라가 하겠다는 거, 뭐 법원이 하겠다는 거 그거 가지고 솔직히 저는 뭐 법원이 그렇다고 그러면 뭐 하셔도 되지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요 이런 이유를 댔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파산하는 거 도와주는데 사업도 이제 투자라고 보는 거죠. 사업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겠죠. 사업하다가 파산하는 것도 도와주는데 세금 써서 나라 돈으로 코인과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거는 왜 안 도와줘야 되느냐 똑같은 거다라고 해서 이분들 파산하는 걸 세금으로 이제는 메꿔주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메꿔주는 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저의 판단 기준은 아니라 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왜 사업자 파산으로 보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업자 망해서 사업자 망하는 것도 세금 써서 도와주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하는 게 코인 투자하는 거랑 이꼬르가 되는 건가요? 좀 저는 그게 좀 이유 같지가 않아 갖고요. 아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고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라 경제 이바지를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나라 경제 한 축 아닙니까? 고용하잖아요. 사람 쓰죠. 세금 내죠. 국가 경제 이바지하는 사람들인데 와 이거를 코인 투자 실패하는 거랑 똑같이 본다는 그 관점이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즉 코인 투자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코인 투자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 이런 이유를 대니까 진짜 제가 할 말을 좀 잃었습니다. 솔직히. 와 진짜 다른 이유면은 뭐 말을 안 하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텐데 가만히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업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갑자기 거론해갖고 이거를 막 코인 투자 실패랑 사업 투자 실패랑을 왜 동일시하냐 이거예요 제 말. 저는 이건 뭐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뭐 저기 실패하신 분들 뭐 안 도와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거는 제 판단 능력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알아서 뭐 법원에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유를 하필 왜 가만히 있는 사업자를 대냐 이거예요. 그래서 좀 그게 조금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괜히 국민들이 자영업자한테 화살을 돌리잖아요 또.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더라고요. 아마 이 이슈 모르시는 분들 아마 찾아보십시오. 예. 아마 요거 사회적 이슈가 될 거예요. 그 사회적 이슈가 이제 7월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또 어제부터 또 요게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지금은 이제 점점 더 이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요. 제가 봤을 땐 사회적 아젠더를 하나 잡힐 겁니다. 과연 이분들을 회생시켜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사회적 아젠더로 이제 떠오를 거라서. 근데 이유를 사업자 얘기를 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사업하다가 파산하는 거, 사업하다가 어려워지는 게 코인 투자에서 어려워진 거나 왜 동일시하냐 이거예요, 제 말은. 전혀 동일시할 그게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오해하실까봐 코인 투자 뭐 제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오해 말아주세요. 또 코인 투자하신 분도 나한테 뭐라 할래나 또. 예, 그런 얘기는 아니라 소상공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제 진심 아시겠죠? 예. 아니 저는 피해받을까봐 괜히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받을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자영업자 그 소상공인 분들 사실 이제 파산하신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진짜 이런 분들은 도와줄 대상인데 괜히 이거를 동일시해 버려서 갑자기 이게 규모가 줄어들까봐. 이거 파산하는 거 소상공인 자영업자 파산하고 회생하는 거를 더 집중해야 될 그런 타이밍에 이런 분들한테 더 집중해야죠. 이런 타이밍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보니까 저는 이제는 규모가 좀 줄어들거나 관심이 줄어들까봐 괜히 또 덩달아서 싸잡아서 욕하실까봐 국민들이 그게 저는 우려스러워서 그래서 그냥 오늘 대출 얘기하는 김에 그냥 생각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도 이런 얘기를 해야지 뭐. 진짜 방송에 아마 저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아마 방송 나가면요 저 이 얘기 할 겁니다. 그지 욕을 먹더라도 전 할 얘기는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방송 안 해도 돼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뭐 방송 안 해도 뭐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방송 나가서 진짜 객관적으로 얘기할 거 다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주제가 있으면 저는 이 얘기 할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왜 건드리냐. 이런 얘기를 할 거라서 전화도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방송에서 오히려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팩트만 말씀드리니까 어디에 뭐 정치권에 휩쓸리거나 눈치 보거나 이런 성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이제 중심 잡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더 좋아하셔서 많이 이제는 섭외 요청이 많이 오는 거겠죠. 자, 아무튼간에 그 오늘 대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 방송입니다. 토요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미친 듯이 진짜 오늘 했습니다. 진짜 덥고요 지금. 48분 지금 50분 하겠죠 방송? 미친 거죠 진짜.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방송 못 합니다. 여러분께 미쳤어요 저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땀과 열정을 다하셔서 자기 생활에 충실하신 분들을 저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사신 분들에게
저는 그분들의 어떤 뭐랄까요? 정보통이 되고 싶고 그분들의 경제 비서가 되어들고 싶어요. 열심히 땀 흘리시는 분들, 그런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되 너무 자기 분야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놓치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장사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 지금 뭐 다양한 정보들을 놓칠 수가 있어서 그거를 제가 이제 채워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50분 미친 듯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하면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힘들어요. 사실 50분짜리 영상 올리면요, 유튜브 업로드하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위반됐는지 안 했는지 얘네가 또 심사를 해봐요, 유튜브에서. 그것도 진짜 오래 걸려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들 영상이 뭐 10분 이내 뭐 이런 거예요. 15분 막 요 정도 되는데 뭐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15분 갖고 됩니까? 그럼 수박 겉핥기식이지. 그냥 이런 게 있어요. 끝. 이러잖아요. 50분 동안 상세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만 남아 계시고요. 여정 가족 아니신 분들은 이제 패스 하셔도 됩니다. 여정 가족은요. 제가 어제 청소하다가 좀 정리하다가 야, 이거 오랜만에 이거 찾았어. 이거 예전에 했던 거잖아요. 이거 제가 이렇게 여정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 이러면서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여정 패밀리 우리 옛날 가족님들 오래전부터 하셨던 우리 가족님들 이거 기억나세요? 기록 새록나 옛날 일이다 그러죠. 이걸 제가 찾았어요. 이거를 여러분 아직도 구독 안 누르셨나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는 게 여러분께 좋은 겁니다. 왜? 계속 정보를 새로운 정보 하반기 정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알으셨다가 꼭 여러분이 사업하시는데 여러분의 하는 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을 해야지만 푸시가 가잖아요. 여러분께 바로바로 가기 때문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적어도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곧 제가 이제 1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되면 여러분께 정말로 또 이벤트 해야죠. 또 여러분께 이제 또 여정부채 여정부채 어디 갔냐? 부채 제가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부채 또 들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해서 재밌는 또 아이디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50분 동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찐이야, 찐. 진짜 50분 안 끊고 보시는 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땐 진짜 찐입니다, 찐. 그런 분들 남겨주세요. 나 진짜 50분 동안 봤어요. 물론 청소하면서 보셔도 되고요. 뭐 설거지하다가 보시고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또 장사하시다 보니까 쉬는 타이밍이 있어요. 손님 없는 시간 그때 이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럴 때 여정님 저 찐입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 찐이에요 이러면서 진짜 50분 동안 다 보신 분들은 찐입니다, 찐. 대단하신 거고 하는 나도 제 스스로 봤을 때 미친 거고 진짜 50분 동안 보신 분들도 여러분도 진짜 찐인 거고요. 그래서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고 뭔가 형식에 짜여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날 것 그대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저도 사실 재밌고요. 우리 보시는 여러분도 재밌고 우리 여정 가정님도 재밌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7월 2일 토요일이고요. 여러분 지금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얘기 너무 많이 요청을 해주셔서 이 주제로 꼭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도움이 분명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냥 점차 여러분 궁금한 것들 다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아시겠지만은 주식, 코인, 부동산 맨날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제가 뭘 너무 잘 알죠. 잘 아는데 일단 소상공인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차차 여러분이 부자 될 수 있는 길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이 또는 자영업자 분들이 또는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또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생활이 윤택해지고 더 부자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 경제 이야기들을 같이 또 계속 나눠볼 겁니다. 자, 여러분 여정 가족님도 오늘도 토요일 날 잘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해지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더 기쁜 일만 가득하시고요. 더 재밌는 일만 가득하시고요. 무엇보다 웃음이 많은 일만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할 자격이요 충분하세요. 그래서 이미 행복이 여러분께 있는데 그거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미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더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오늘 좀 멘트를 바꿔볼까요? 여기까지 여러분께 진심인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